그 다음에 일반 기계직도 취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라도 이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뭐 그거에 따라 채용하는 방식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먼저 추천을 하고 싶은 건, 왜냐면 제가 봤던 청년들 중에 엄청난 고스펙에 자소서도 완벽하게 잘 썼어. 그런데 왜 넣기만 하면 다 서류에서 광탈을 할까요? 하고 102번 떨어지고 찾아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 원인이 뭐였을까요? MZ세대들이라고 같은 세대라고 다 말이 통하나? 아니란 말이죠. 배경이 다르면 쓰는 단어나 언어적 취향이나 뭐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다 달라서 이 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같은 MZ인데도 소통이 안 돼.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 조직에 집어넣어?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근데 직무지식 같은 경우는 좀 모자라도 자격증 없어도 내가 가르치면 되거든. 이거 길어야 1년이면 가르쳐요, 그런 거. 근데 인성은 이게 쉽게 안 바뀐단 말이죠. 오랜 시간 단련하고 수련하지 않으면 바뀌질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뽑는 회사가 있고, 그런 회사가 한 3, 그 다음에 스펙 보고 뽑는 회사가 7,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을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건 뭐 제 취향이고, 왜냐면 길게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선배들하고 대화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기업 들어가 봐야 너무 힘들어요. 삼성에서 어떻게 매년 4천, 5천 명씩 뽑을까요? 그만큼 나온다는 뜻이에요. 조종은 뭐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같은 이제 군에서 조종을 한다 그랬을 때 일반 전투기 조종과 헬기 조종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헬기가 좀 더 안전해요. 그리고 헬기는 사고 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투기에 비해서 사고 날 확률이 적고, 그 직업을 갖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걸 민간인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단점은 아니야. 그건 단점은 아니고, 직업으로 볼 때 단점이 뭐냐. 일단 헬기 조종을 군에서 시작하면 그냥 군대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10년 무조건 10년 장기 근무를. 아니, 1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요?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산림청이나 경찰청 쪽에도 취업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할 수 있을 뿐이지. 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종류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분야가 넓어서, 같은 항공기로 여러 목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 시장이 있어요. 땅덩어리도 넓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헬기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아까 좀 경찰, 방송국, 산림청, 그래서 조종하던 사람이 조종 말고 다른 걸 나와서 하면 모를까? 조종으로 계속 하겠다 싶으면 그건 단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종을 하겠다라는 건 그걸 알고 시작하셔야 되고, 나중에 나와서 그러면 뭐 저는 그래. 저도 비행기 정비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 항공기를 정비한 거는 13년. 그 다음부터는 개조 사업,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항공기 교육 이런 쪽으로 했지, 실제로 정비를 계속하면서 지금도 제가 항공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정비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본인이 공부하기에 따라서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요. 이제 무인 항공기 쪽이 계속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나중에 UAM, 지금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지만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있죠, UAM. 이게 이제 곧 상용화가 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적응하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을 때쯤 되면 여기도 이제 UAM이 날아다니기 시작을 할 텐데, 그쪽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건 이제 조종사, 정비사 포함, 모든 기계적종이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한 20년 전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조종사들이 조종을 할 줄 모른다. 제가 하는 말로는 조종할 줄 모르는 조종사, 정비할 줄 모르는 정비사가 너무 많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고 모듈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이 스마트폰처럼 이거 AS 받아봤죠, 여러분? 이게 뭐 고장났다, 그 AS 받으러 가면 이거 분해해 보면 모듈 한 12개밖에 안 나와요, 이 안에. 큼직큼직하게 따지면 6개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 그냥 교체하면 되는 거야. 그걸 정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패드 놓고 조정하는 거 알아요? 다 오토야, 다 오토. 오토파일럿 고장나면, 나 조정 못해. 조정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너 정비도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차가 이상하게 생겼을 때 해석도 못하고 조치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운전을 하느냐. 똑같아요. 비행기도 그렇죠. 정비하는 친구들한테 너 조종 알아야 돼. 조종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조종을 몰라. 그럼 무슨 커뮤니케이션에서 비행기를 정비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조종을 공부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 기계 하나를 제대로 다루려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다룰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비행기면 조종 정비가 되는 거고, 일반 기계 장치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운용, 관리, 유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기계도 모듈화되지만 사람의 직무도 모듈화가 돼서 해당 직무만 한다는 얘기지. 설계는 딱 들어가서 설계만 해. 정비, 너 정비사? 그럼 너 가서 정비만 해. 근데 정비가 관습 정비라 그래서, 야, 이 결함 나오면 그냥 이거 교체하면 돼. 라고 그냥 단순 노동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아까 예를 들듯이, UAM은 차로 따지면 전기차란 말이죠. 내연기관 정비하던 사람이 전기차 정비 못해요. 그럼 내연기관 운전하던 사람이 전기차 운전, 같은 운전이니까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죠. 그것도 달라요. 그런 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계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이 흐름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경험해야 될 것들도 수시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조종이 힘든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조종은 안 해도 돼. 요즘 기계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그러면 14시간 비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조종사 둘이 앉아서 뭘 할까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가 코파일럿으로 그 주조종사랑 관계가 안 좋다면 그 14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지옥일 거라는 거죠.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종. 이 교재는 이 하나의 교재로 난도가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릴레이가 뭔지, 단자가 뭔지, 기호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서 1번 회로, 1단계 회로를 완수해보는, 그 1단계 회로는 지금 이 교재 안에 나와 있는 그 교차 전멸 회로라고 해서 램프 2개랑 릴레이, 그래서 릴레이를 이용해서 실제 램프를 작동시켜보는 아주 간단한 회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단 회로, 그 다음에 홀딩